자, 여기 첫 번째 단어는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인데,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에 관해서 정의는 일단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첫 번째,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는 건 확률값이 대응돼요. 변수. 예.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가 확률 변수지. 그렇지? 예.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아니었구나. 지난 겨울방학 때 이거 할 때 설명할 때 내 용돈이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된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내가 10,000원짜리를 받아. 그럼 내 용돈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내 용돈은 정해진 게 아니라요. 용돈을 얼마 받을 때의 확률이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용돈을 10,000원 받을 확률 6분의 1, 20,000원 받을 확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꿨어. 어느 날 아버지가. 주머니로 바꿨어. 성영아, 너 용돈을 이제 이렇게 받는 게 어때? 이 주머니 안에서 공을 하나 꺼내갖고, 그 공에 써진 숫자의 용돈을 받는 거야. 그러면, 10,000원 받을 확률은 10분의 1인데, 20,000원은 10분의 2, 30,000원은 10분의 3, 40,000원은 10분의 4가 되겠지? 그치?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어느 게 더 유리할지를 본다면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되죠. 예. 자, 보통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확률 변수의 간격이 똑같고 확률이 대칭으로 주어지면 중앙값이 평균이 된 성질이 있다가 간격이 똑같고 이게 대칭으로 주어지면 중앙값이 평균이 되는 거야. 나는 일주일 평균 35,000원의 용돈을 받아요. 예.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얘는 둘이 곱하면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9, 10분의 16 다 더하면 10분의 30 30,000원이 되겠네. 어느 게 더 유리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줄으셨나 봐. 이게 더 유리한 거였다. 그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를 우리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런 확률 변수가 요거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죠.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거지. 자,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큰형은요, 이 시계에서 바늘이 하나 들린 시계를 핑그르로 돌려갖고 떨어진 부분에 용돈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바늘이 가다 이렇게 떨어지면 6.91485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용돈을 69,000원을 받고 얘는 저장을 했는데 1,000원까지만 받고 얘는요, 우리 형의 용돈은 나는 이렇게 끊어진 숫자의 용돈만 받지만, 예. 자,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요, 예. 0부터 12 사이의 모든 숫자가 용돈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얘는 연속 확률 변수, 얘는 이사 확률 변수가 되겠네. 그래서 이걸 확률을 갖고 있는 변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요, 이사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좀 다르거든. 또 첫 번째 우리 이사 확률 분포부터 배운답니다. 자, 확률 분포라는 거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야. 변수하고 확률이 어떻게 대응된지를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확률 분포는요, 두 가지로 나타내서, 두 가지로. 누구한테 물어볼까? 규민아. 이사 확률 분포는 뭐하고 뭐로 나타내니?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안 배웠나? 배웠나? 기억이 안 되나? 김양? 김도현 양? 뭐하고 뭐로 나타내지? 몰라요. 명쾌하네요. 예.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요. 이사 확률 분포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표를 틀을 갖춰서 나타내면 여기가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이게 확률 분포 표가 되겠다. 예.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표인데요. 확률 질량 함수는 px는 x를 x값이 나온 확률을요, x의 식으로 표현을 해서 확률을 나타낸답니다. 예? 좀 이따 그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울 때인데, 걔는 fx로 돼 있어. 근데 얘는 px로 돼 있어요. px로 돼 있다라는 건 이 식 자체가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면 p, x값이 x가 나온 확률은 얘는 6분의 1. 이때 x값은 1, 2, 3, 4, 5, 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자, 얘는요. 얘는 px는 x가 10분의 x, x는 1, 2, 3, 4.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확률을 나타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확률 질량 함수로 확률을 나타내 놓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불편하거든.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문제 좀 풀지 말아주세요. 예, 그냥 설명 끝나고 나면 풀자. 예. 문제 설명 한 번 하고 나서 또 선생님이 또 문제, 오늘은 쌤 풀고 내일 RPM 풀고 그럴 텐데, 예.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 이걸.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문제는요,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뭘 구하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얘가 더 나와야 돼. 확률 분포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확률 분포표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갖고 x값, x가 된 확률 x1, x2, xn 합계, 확률의 합계는 p1, p2, 빙빙빙빙 pn,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지. 예. 그리고요, 세 번째, 확률의 성질. 확률의 성질은요, 별로 볼 건 없기는 해요. 1번, 확률의 합은 모든 확률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A가 나오거나 또는 B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가 나올 확률과 B가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확률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를요, 선생님이 유형 3개만 일단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방학 때를 배워서 잘들 하긴 하는데, 자, 466번. 그리고 선생님 보기에 이번 시험에 성적이 조금 만족하게 나온 학생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 기말엔 또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면 솔직히 비슷한 점수가 나오죠. 늘. 그러면 뭘 더 열심히 해야 될지, 뭘 신경을 써야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니네 중간고사 때까지 열심히 했잖아. 굉장히 열심히는 안 했지만 열심히 했잖아. 그치? 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부분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이야.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한 점수가 나왔다면 만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지. 막말로 내가 시험 때 그래 풀었던 문제가 2000문제야. 그런데 문제 푸는 양이 적었던 것 같아. 그럼 더 풀어야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안 봤는데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문제를 대한 어떤 습관일 가능성이 커요. 문제를 대하는 습관. 그리고 조금은 시간이 모자라는 서격은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았어. 뭐 고난도 문제가 좀 껴있어서 시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까지 좀 풀어야지 훈련을 할 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교재는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 같은 거 사용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최근 추세를 보니까 여기 서귀포 지역 문제는요, 일품하고 블랙라벨 풀리면 애들 고생하고 점수가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 그래서 1학년 때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블랙라벨 풀었던 학생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2학년 때부터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블랙라벨을. 고생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서.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 아무튼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선생님이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문제 푸는 양, 문제 푸는 습관,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관해서 내가 잘 복습을 하고 있나. 보통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건 세 가지지. 문제를 풀 땐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평소에 100문제 풀어서 10문제 실수하는 애는요, 알아도 학교 시험에서 10%의 실수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평소에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집중해서 풀어야지. 문제를 대할 때. 집중해서.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옆에서 말 시키면 난 너무 싫었어. 누가 떠들고 있으면 짜증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난 되도록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야. 내 생각만 하고 나는 그랬었다고. 떠드는 애 뒤통수에 뭘 더 집어던지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도 막 있고 그랬거든. 난 집중해서 문제 풀고 있는데. 그래서 수학 문제를 평소에 대할 때 좀 집중해서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틀렸던 문제는요, 자꾸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틀리지 않게. 그런 스타일에서. 그럼 밀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실력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밀도 있게 공부를 해. 집중해서 풀고 틀린 문제에 관해서 되새김질을 꼭 해서 내 거로 만들고. 그 여러분들을 한 등급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참 불행한 게 여기 지역 선생님들 문제 내는 실력들이 조금
서기호가 그래 제일 난 것 같아요, 좀. 삼성여고 난리도 아니야. 반에서 10등 하던 애랑 1등 하던 애랑 똑같은 점수가 나와버리면 속이 터지지.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예. 그래서 서기고 선생님들이 조금 문제를 잘 내시는 것 같긴 한데, 서기고는 또 등급이 자꾸 뒤바뀌어. 애들 보면 3등급이 5등급 같다, 5등급이 2등급 같다, 2등급이 4등급 같다. 시험 볼 때마다 등급이 바뀌어야 돼, 이게. 그럼 문제를 좀 잘못 출제하시는 거지. 자, 계속 하겠습니다. 466번. 자, 거기 확률 질량함수 px는 x가 kx 제곱이다. x는 1, 2, 3이다 나왔어요. 문제 풀이해서는 아니지만 여러분요, 확률 질량함수가 나오면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두시는 습관을 갖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변수가 1, 2, 3, 3개잖아.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K, 4K, 9K. 합K가 13K가 되는 거지. 14K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14분의 1. 그래서 얘는 14분의 1, 14분의 4, 14분의 9가 되는 거네. 그죠? 표를 만들고 나서 대답하는 게 실수가 적겠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K 값만 구하라 그랬지? K는 14분의 1. 자, 오른쪽에 469번 한번 볼게요. 469번은요, 그냥 확률 분포표로 주어져 있잖아.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인데 합계는 1이야. PX는 X가 4A, 3A, A랑 8A인데 걔가 1이 되려면 A는 8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4, 8분의 3,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률 분포표는요, 이 확률을요, 약분 안 해놓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예? 더할 때나 평균을 더할 때나. 자, 아무튼 P X제곱은 1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얘는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요, X가 1일 확률 더하기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확률, 1일 확률 둘이 더해서 8분의 5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확률 질량함수로 주어질 때, 확률 분포표로 주어질 때. 자, 세 번째는요, 확률의 상황을 줄 때가 되겠네요. 문장을 읽으면서 확률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473번. 각면에 0, 2, 4, 6의 숫자가 적힌 정사면체를 2번 던질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얘는 표본 공간이 몇 개가 나와? 표본 공간 16개가 나와서 얘는 주머니 안에서 공을 2개 뽑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가 만약에 0, 2, 4, 6 이 적힌 공을 주머니 안에서 2개를 뽑는다. 그럼 여러분이 표를 만들 때는요, 표본 공간의 원소가 6개밖에 안 돼.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거든. 그래서 이건 안 따지고요. 표본 공간의 원소가 6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0, 2, 4, 6이 있는 걸 던지니까 독립시행처럼 되잖아. 그래서 얘는 표본 공간이요, 16개가 나오는 거지. 0, 2, 4, 6, 0, 2, 4, 6. 합은 0, 2, 4, 6, 2, 4, 6, 8, 4, 6, 8, 10, 6, 8, 10, 11.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가 16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가 16개니까 확률의 분모가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다 표를 만들면 이거의 합 x가 되는 값은 0, 2, 4, 6, 8, 10, 12까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될 확률이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은 이걸 고민을 하게 될 거야. 표본 공간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경우하고 지금 얘는 16개가 되는 경우. 예. 자, 아무튼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든. 뭘 구하래요? P. X는 2 또는 X는 4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더해서 16분의 5가 답이 되는 문제였다. 그죠? 예. 자, 일단 유형 3개 푸는데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연소 확률 분포는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었듯이 우리 형이 이러한 시계를 돌려서 용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여기 떨어진 확률들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요, 이런 상수 함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12. 0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똑같고 확률이 균일할 테니까요.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는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성질이 있지. 잘 들으세요. 여기서도 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어. 늘. 자, 이거에서 중요한 거 확률 밀도 함수를 써서 이걸 나타내는데 함수값의 확률이 아니야. 자, 지금 이렇게 나타낼 때 이 넓이가 1이 되려면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 12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f1은 12분의 1이지. 1이 나올 확률이 12분의 1일까? 우리 형이 용돈을 10,000원 받을 확률이 12분의 1일까? 아니야. 지금 얘는 함수값의 확률을 나타내지 않는다. 연소 확률 밀도,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요, 요 넓이가, 이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요. 그리고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요, 1이 나올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무한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이라는 숫자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0으로 간주를 하는 거야. 우리 형이 용돈을 10,000원 받을 확률은 제로야. 예, 10,000원에서 30,000원 받을 확률은, 얘는 12분의 2가 되는 거지. 요 넓이. 얘가 1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면 확률은요,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얘는 지금 이 상황의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요, 얘가 되는데 얘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지 함수값으로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뭘로 나타내?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냅니다. 확률을. 근데 얘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나타나야 돼. 근데 선생님이 아까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fx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 확률 질량 함수에서 이거의 함수값이 곧 확률이야. 근데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고. 함수값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넓이의 합이 1이 되는 성질이 있고요. 세 번째,
P X가 A부터 B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우리 다 적분 배웠습니다.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이 나오는 거야.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요 넓이를 구해야지 확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는 책 수원, 수투, 확통은요 평행으로 있는 책이에요. 순서를요 확통 먼저 배워도 되거든. 그래서 이 적분 문제로는 나올 수가 없어 출제가.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니네 다 적분 배운 거 아니까 이렇게 내셔도 할 말은 없지. 이렇게 내셔도 할 말은 없겠네요. 근데 적분으로는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냥 넓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연속 확률 문법에서 꼭 주의할 게 확률 밀도 함수는 px가 아니라 fx라고요. 얘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로 확률을 나타내지 않아. 예? 아무튼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야 될, 갖춰야 될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다. 자, 그걸 이용해서 나와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있죠. 479번. 자, 479번 보면은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2k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2부터 4까지. 얘는 2부터 4까지만 의미를 갖는 변수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얘를 그리는 요령은요.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k가 나오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여기가 3이 되니까. 6k가 나오죠. 그리고 얘는 1차식이니까 직선이다.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네. 그래서 이 문제의 확률 밀도 함수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2부터 4까지밖에 안 나와. 뒤쪽에 나올 확률이 더 크네. 자,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K의 값 어떻게 구해? 이거 넓이하기 1이 돼야 되잖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이 길이 2K 더하기 6K 곱하기 요 길이 2에서 8K가 되는 거지, 그죠? 이 넓이가 8K잖아, 그죠? 얘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8분의 1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K가 8분의 1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꼭 부탁인데요. 이쪽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놓치면 나중에 타격이 커. 통계 파트는. 통계 파트는.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는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꼭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5번 문제 보러 갑니다. 5번 문제. 483번. 483번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 fx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x값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예요.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y는 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얘가? 요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다. 그리고 대칭이니까 0하고 4에서의 함수값은 똑같을 텐데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2a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넓이가 얘도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요거 여기다 갖다 붙여갖고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a인데 그 넓이가 1이 돼야 돼서 a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a에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그림으로는 좀 안 맞지만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고 나서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문제가. P, X가 1부터 2분의 5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1은 여기야.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얘가 1,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그래서 A가 4분의 1이라면서 왜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4분의 1. 자, A는 4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었지, 2A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4분의 1이 되겠네. 그리고 요쯤이 2분의 5. 자, 2분의 5의 사이 함수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돼서요. 여러분은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다. 그치? 요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예?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 직접 구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1, 요 길이 4분의 1 더하기 이쪽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의 길이 2분의 1 높이는 8분의 1 그럼 얘는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4 더하기 1에서 5가 답이 되겠다. 그죠? 닮음을 이용하는 건 뭐냐면, 야, 지금 요 도형에서 요 넓이가 우리 2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이쪽 2분의 1, 이쪽 2분의 1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1대 2잖아. 그지? 그럼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는 1대 4. 요 넓이는 전체의 4분의 1인 거야. 전체의 4분의 1인 거야. 자, 여기는 1대 4가 돼서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넓이비는 1대 16. 요 넓이는 전체 넓이의 16분의 1인 거지. 근데 까다로운 문제에서는요, 이 닮음을 이용을 하는 게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예? 이 방법도 써봐 주셔야 돼. 이 방법도 써봐 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지? 몇 개야? 많네. 9개나 되겠네요. 일단 10분 정도만 일단 드리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단원에서 다시 이산확률 분포가 나와요. 네 번째, 이산확률 분포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예.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죠, 뒤쪽은.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대표값과 선포도에 관한 좀 기본 이해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 10분간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A반과 B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A반 5명의 성적, B반 5명의 성적. 자, 얘네 반 성적을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3하고 보통 70을 쓰죠. 그래서 A반은 평균이 3점, B반은 평균이 70점. 야, B반이 20배 이상 잘하네. 그지? 자, 선생님이 가르치기엔 어때? 어느 반이 더 편하니? 이 반의 분산은 2. 이 반의 분산은 20.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2. 아, 이게 200이 나오는구나. 10루트 2. 흩어진 정도가 10배야, B반이. 그러니까 B반이요.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 실력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우리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자. 대표값. 얘를 산포도라고 부르지. 하나의 숫자로 별량을 요약한 걸 대표값.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산포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A반과 B반의 집값을 조사를 했어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1억, 2억, 3억, 4억, 100억, 1000억. 평균 집값을 따져보면 A반은 30억, B반은 202억. B반이 6배 이상 잘 사는 것 같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요런 이상점 때문에 대표값으로서 평균이 좋지 않은 대표값에 딱 얘가 되겠다. 이럴 때는요, 대표값으로서 평균 말고 뭘 쓰니, 우리?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 되기도 해서, 야, 사실 얘네 반하면 얘네 반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적당하지 않고요. 순서대로 가운데 있는 값 30억과 3억 중앙값이 좀 더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 대표값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늘 옳은 대표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대표값으로서 평균만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값으로서 평균이 꼭 옳은 값은 아니라는 거. 1인당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요, 그 나라의 잘 사는 정도를 나타내지 못해.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한 3대1 정도예요. 걔네는 10,000불, 우리는 30,000불 정도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 나라 가보면 엄청 못 살아.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90%의 국민은 엄청 못 살아. 그래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팁을 100페소를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2,500원 팁을 줬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 팁 2,500원 줘봐. 욕 먹지. 네. 자, 아무튼 중앙값, 이 대표값의 의미를 잠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는 이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요걸 분산, 얘를 표준편차라고 해요. 근데 이걸 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알고 있어야지. 자, 우리 A반 애들의 성적 X에 대해서 평균 3을 빼준 요걸 편차라고 부르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죠?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야, 이 편차를 평균 내면 어떻겠니? 애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평균값이 나오겠지. 흩어진 평균값이 나올 텐데 이걸 평균 내면 얼마가 돼? 0이 돼버려서 쓸 수가 없죠. 야, 얘네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이잖아. 각각 애들의 점수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평균을 낼까? 예.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흩어진 평균값이다라고 사용을 하기도 해. 이걸 평균 편차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은 배우지 않아요. 야, 왜 절대값을 씌워? 다 더하면 0이 되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다 더하면 0이 되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얘를 제곱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평균을 내면 2가 나오고 이걸 분산이라고 해. 왜 제곱해서 평균을 내? 0이 되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값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건 이거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다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라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 둘 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 다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이야. 이게 크면 용돈 같은 경우에 기복이 심해서 생활하기가 나빠. 이 값이 크면. 내 용돈의 분산이 크다고. 그럼 어떤 날은 만 원, 어떤 주에 6만 원 받으면은요,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요. 예? 분산이 크면. 예. 아무튼 이 값은요,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통계체에서 이 값들을 써. 평균값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줄 값이고,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표가 x, p, x, x1, x2, xn 합계는 1, p1, p2. 일단 평균값은 EX라고 불러요. 평균. 얘는 도수 분포표와는 다르게 이걸 곱해서 다 더하면 나오죠. 시그마. i는 L부터 N까지. XI하고 PI. 다 곱해서 더하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평균이 된다고요?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런데 이 x제곱이라는 것들 뒤에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을 높여서 더한 거야. 그거는 x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구하는 이유는요, 분산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분산이 뭐라 그랬지? 자, 우리 분산을요, V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x의 분산. 얘는요, 평균이야. 야, 분산도 좀 전에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야.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평균이에요. x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거에 이게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저기 있는 xi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대로 확률하고 다 더하면, 곱해서 더하면 이게 분산이라는 게 나와. 근데 이게 계산이 겁나 복잡해져요. 이 계산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를요, 이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2m xi 그리고 m제곱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pi를 곱하고 pi를 곱하고 pi를 곱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얘는요 이 x제곱이 되는 거죠. 좀 전에 보였던 얘가. 그리고 얘는요 요게 2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m 2x. 그리고 확률의 합은 1이 되니까 m제곱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m이 요게 m이거든. 얘도 m이고 얘도 m이고 얘도 m이라 얘는요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 돼서 2x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예? 얘가 계산이 편해. 이 계산보다. 그래서 분산은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라고 부르고요. 얘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을 표준 편차라고 부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나오면 이거를 차례대로 계산을 하게 된답니다. 예. 분산이라는 게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이 계산이 복잡해서 전개해 보니까 얘랑 같다가 이걸로 분산이란 값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이걸 계산해 보는 거야. 자,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6번. 유형 6번에 보면은 488번.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x가 0, 1, 2, 3. 두각이 x의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2. 그럼 여기는 얼마야? a라고 써있는 거야. 8분의 2가 되겠죠? 이거 4분의 1이라고 써놓은 거 일부러 8분의 2라고 고친 거야. 그런 다음에 얘는 용돈을 빵원 받을 때도 있네. 용돈을 빵원 받을 확률 8분의 1. 만원 받을 확률 8분의 3. 2만원, 3만원을 받을 확률은 8분의 2인데요. 예. 용돈의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곱해갖고 다 더하면 되죠. 8분의 0, 3, 4, 8분의 14. 이 용돈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뭘 바로 구해? 이 x제곱을 구해야 돼. 분산 구하려고. 야, 이게 x면 x제곱은 0, 1, 4, 9가 되거든? 그거를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럼 8분의 0, 3, 8, 18. 8분의 27. 맞나? 29구나. 예. 그런 다음에 분산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은 겁나 복잡하거든? 근데 그냥 이거에서 얘를 제곱해서 이걸 계산하면 분산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이걸 계산하면요. 분모는 8의 제곱. 분자는 얼마냐? 29. 아니지. 여기다 8을 곱하면 8이 16, 8, 9, 72. 232. 마이너스 169. 64분의 빼면 63. 이 분산이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얘 양의 제곱은 8분의 3루트 7. 차례대로 이렇게 쭉 구해가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얘하고 얘만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뒤로 넘겨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주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주겠니? 확률 질량함수를 한번 주거나 상황으로 주겠죠. 예, 확률 질량함수는 없는 것 같고요. 상황으로 준 문제가 되겠네. 493번. 자, 493번 보면요.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야, 당첨 제비 3개, 꽝 4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3개를 뽑아서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당첨 제비의 개수는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다. 그지? 그 확률을 계산해야지. 여기는 얼마야? 하나도 안 나올 확률.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꽝만 3개를 뽑은 거지. 꽝만. 그치? 얘는요.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는 3개 중에 하나. 꽝은 2개 뽑은 거지. 그치? 예. 얘는요.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 2개 뽑고 꽝을 하나 뽑은 거고요. 마지막은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당첨 제비는 3개를 뽑은 거지. 그세요? 예? 자, 이걸 여기다 확률을 바로 계산해 놓으면요. 얘는 35분의 4. 얘는 35분의 36, 18. 35분의 34, 12. 35분의 1이 되겠다. 그지? 맞니? 맞네.
얘는 이 문제의 상황을 보고 확률 분포표를 얼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다. 그런 다음에 EX 뭐 어떻게 해? 곱해서 다 더해야 된다고. 35분의 빵 18 24 3. 그럼 35분의 얼마가 나와 이게? 45 이 X제곱 여기에다 X제곱을 홀딱 쓰자. 그죠? 예, 그리고 요렇게 곱해서 더해야 돼. 35분의 빵 18 48 9. 그럼 얼마야? 35분의 66에 72에 81이 되겠네. 그죠?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에서 빼기 이거의 제곱. 그래서 구해주시면 되겠네. 근데 이거 복잡하다. 이거 5로 약분하면 얼마니? 7분의? 근데 어차피 통분하려면 거시기는 해야 될 텐데. 자, 얘는 49분의 81이 되잖아. 그죠? 그럼 통분은 얼마를 해야 돼? 여기다 7 곱하고 여기다 5 곱하면 되나? 7, 3, 21, 7, 5, 35, 245. 여기는 5 곱하면 245. 그러면 여기는 5 곱하고 여기는 7을 곱하니까 162가 나오고. 아유, 머리 아파. 표준 편차. 루트. 이 루트 씌우면 얼마냐? 위에는 9루트 2. 밑에는 7루트 5. 요리화하면 35분의 9루트 10. 지금 구하라는 건요, 분산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틀렸네. 창피해. 뭐라고? 저 EX 제곱 봤어요. EX 제곱이 틀렸지? 35분의 0. 이거 9 맞는데? 48 18 50 66에 75. 아이 창피해. 그러면 7분의 15. 얘는 5로 약분하면 7분의 9. 그랬구나. 아이 진짜. 분산은 7분의 15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49분의 81. 그러면 49분의 105 빼기 81이니까 24. 49분의 24? 맞았다.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였네. 여기 계산 실수하시지 말고 잘 풀어야 됩니다. 네. 자, 기대값이라는 거 하나 더 볼게요. 498번. 자, 기대값이라는 거, 요 평균을 갖다가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는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 평균은 얼마인가? 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를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받는 거잖아. 그죠? 얘는 그러면 기대값이 얼마야? 자, 일단 0원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다 뒷면 나오면 8분의 1. 얘는 이렇게 하자. 498번. 자, 100원, 50원, 50원.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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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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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이걸 동전 수용도라고 하는데요.
앞면이 나온 게 상금이야. 얘는 150원. 얘도 150원. 얘는 100원. 얘도 100원. 얘는 50원. 얘도 50원. 얘는 빵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0원 나오는 경우는 2개. 8분의 1. 100원 나오는 경우도 2개. 8분의 2. 150원 나오는 경우도 8분의 2. 200원 나오는 경우 8분의 1. 기대값은 100원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간격이 일정하고 확률이 대충이다. 중앙값이 평균이 된다고 얘기했지.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아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0원이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또 잠깐 써요, 얘들아. 야, 요거 하나만 갖고 하면 기대값이 얼마일까? 50원이겠지. 얘는 기대값이 50원. 50원짜리 기대값이 얼마야? 25원. 또 50원짜리 기대값이 25원.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야,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야, 이게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 넣어서 하면 머리 깨지는 문제가 되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각각 동전의 기대값을 그냥 다 더해도 됩니다. 알았죠? 예? 예, 그거는요, 우리가 배운 요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기대값을 구하는데, 시그마는 덧셈을 뗄 수 있잖아. 그런 이론으로 각각의 기대값을 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는 거야. 왜? 시그마는 덧셈을 뗄 수가 있으니까. 예? 자, 일단 이거 3개의 유형도 봐주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한 번은 더 가이드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5번째는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얘는요, 아까 A반 애들의 점수가 1, 2, 3, 4, 5점이라 그 집에다가 1, 2, 3, 4, 5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3점이고 분산은 2고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나오는데 계산하면 이걸 집에다가 성적 보냈다가는요, 애들이 집에 가서 엄청 맞을지도 몰라. 그치? 점수 좀 올려주려고. 그래서 X에다 50을 더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 50점이 올라가겠지. 근데 분산은 어때? 얘는 편차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위에 거랑? 그래서 분산 똑같고요. 표준 편차도 똑같고요. 이걸 별량을 변화시키는데요. 똑같이 더해준 값은요, 평균만 변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변하지가 않아. 자, 이번에 얘를요 20배를 해주면 어떨까? 10배만 해. 그래서 20배 넘어가는 거 같다.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평균은 10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는 이게 1씩 떨어져 있었는데 10씩 떨어지니까 흩어진 정도인 표준 편차가 10배가 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예? 흩어진 정도 10배가 되는 거야. 10배 하면 흩어진 정도 10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제곱한 분산은 100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별량을 변화시키면요, AX 플러스 B의 평균값은 X의 평균값을 A배하고 B 더한 거하고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평균은 곱해준 만큼 더해준 만큼 변화가 돼. 근데 분산은, 표준 편차는
더해준 값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똑같이 더해준 값은. 그 대신 a 배하면 분사는 a제곱 배가 되고 표준 편차는 a 배 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a가 음수일 때 표준 편차는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a의 절대값 시그마 x가 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공식으로 푸네요. 근데 여러분이 얘를 그냥 공식으로만 풀면은 곤란해요. 뭐냐면 이거는 외국 애들이 통계 파트를 공부를 할 때요. 그네처럼 계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전자계산기에 입력을 합니다. 걔는 전자계산기에 입력하는 걸 배워요. 솔직히 사회 나가서 니네가 이거 계산할 일은 없잖아. 대학교 가도 계산할 일이 없어. 대학교에서도 전자계산기에 입력을 해서 배우는데 외국에서는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 통계 파트는요. 전자계산기에 입력하고 그거를 읽는 법을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자계산기를 사용을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 반에 95에서 100점 맞으면, 90에서 90점 맞으면, 95점. 85에서 90점. 80에서 85점. 75에서 80점 맞으니까 합격. 1명, 2명, 3명, 몇 명이니? 6명, 2명, 2명. 평균값과 분산을 구하래. 머리 터지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은 계급값이 97.5, 92.5, 87.5, 82.5, 77.5가 계급값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은요, x가 77.5, 그 다음에 82.5, 87.5, 92.5, 97.51 확률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2가 나와. 야,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죠? 야, 이거 평균 분산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걸. 전자계산기에는 없이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이걸. 이럴 때는요, y라는 별량을 만들어요. x에서 87.5를 빼고 5로 나눠주는 거예요. 87.5를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2가 되죠. y라는 별량이. 그런 다음에 이 값에 2y, 2y 별로 구하기 어렵지 않겠지?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얘를 x에 관해서 그냥 x는 5y 플러스 87.5가 돼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x의 평균과 분산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라고 선생님이 여기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선생님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게 약 7년 전에 이게 수능에 나왔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7년 전에 수능에 나왔어. 선생님 여기를 꼭 설명할 때면 야,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럴 때 써먹기 위해서야 라고 가르쳤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쪽 파트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 접하게 될 겁니다.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야, 이렇게 복잡한 변수의 평균 분산을 구할 때 선형관계에 있다라는 건 1차식으로 표현되는 다른 변수로 바꿔주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알았지? 1차식으로 표현되는 다른 쉬운 변수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이럴 때.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느라고 이런 걸 배운다 정도로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유형 3개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유형 9번. 자, 501번 보면 501번에 평균이 마이너스 1, x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2야. 근데 y는 ax 플러스 b야. 그러면 vy는 vax 플러스 b니까
A 곱하기 VX 플러스 B가 뭐하니? 2Y가 VY는 VAX 플러스 B인데 야 얘는 더해준 값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A제곱 VX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근데 좀 전에 지금 이 값이 나와 있잖아. 2x가 마이너스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VX는 2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제곱 V. 그런데 이 값이 각각 2라고요. 얼마? 2라고 주어졌다. A, B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여기서 2 곱하기 A제곱 하고 A제곱은 1이니까 A는 1. A가 양수라고 주어졌다. 그래서 A에다 1 집어넣으면 B는 요 식을 써서 그렇게 풀어보는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예.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형 507번. 507번도 앞에하고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 0, 1이 될 확률이 2A, A야. 다 더하면 4A고 그거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A가 4분의 1. 확률분포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그제? 그러면 순간 2X 4분의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4분의 1 2x제곱 x제곱으로 후딱 쓰고요. 4분의 2, 0, 1 4분의 3 분산을 후딱 구하면 4분의 3에서 이걸 제곱한 걸 빼주니까 16분의 11 표준 편차는 4분의 루트 11. 그냥 참아오면 이거 4개 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니 보니까. 예. 시그마 4x 플러스 5를 구하래. 이거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더해준 값에는 영향이 없고 4 곱하기 시그마 x에 두면 되니까 예.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11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예. 요거 구해갖고요. 변화된 변수의 평균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5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주 빠르나 내가 오늘 말이. 오랜만에 수업해갖고 신나갖고. 저번주에 나 쉬었잖아. 선생님 많이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좀 진정을 시켜주세요. 컴다운. 자, 511번 보니까요. 파란 공이 2개, 노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파란 공이 3개이지 노란 공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2개를 꺼내. X가 노란 공 개수야. 그러면 딱 표를 만들어줘야지. 자, 2개를 꺼냈을 때 노란 공이요 0, 1, 2가 다 나올 수가 있겠다. 노란 공의 개수. 그때의 확률은 빵개 나오라는 걸 어떻게 계산해? 5개 중에 2개 꺼내니까 파란 공이랑 3개 나오는 거야. 노란 공이 빵개 나오면 되지. 그래서 10분의 노란 공이 1개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2개 꺼내는데 파란 게 하나, 노란 게 하나. 10분의 1. 2개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2개 뽑았는데 노란 공이 2개.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다섯 개 중에 2개 꺼냈는데 파란 공이 2개, 노란 공이 1개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3이다. 실수. 예, 파란 공은 1개.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 돼. 그치? 예. 이거 표 만들었으면 좋다. 2x 10분의 빵 6, 2
2x제곱 10분의 8, 6, 4 그러면 1이 돼. 그럼 분사는 1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25분의 15 25분의 9 표준 편차는 5분의 1 보통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구하라는 게 뭡니까? 5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하세요. 얘는요 더해준 값에는 영향받지 않고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구간하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래 후딱 여기까지 풀고 네 마무리해 보세요.